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슐랭 가이드 정쌤입니다. 네, 오늘도 앞치마를 두르고 맛있는 음식 레시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이론을 재밌고 알차게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파란색 바탕을 좀 해봤어요. 좀 색다르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환기를 시키면서 또 이제 매주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게 해봤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조각 작가에 대해서 큰 흐름을 제가 잡아 드렸고요. 이 흐름은 학부 시절과 대학원 그리고 임용시험 공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관점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또 미술사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그 이어지는 시간 첫 번째 굵은 무시겠죠. 안소니 카로를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안소니 카로는 현대 조각의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안소니 카로가 현대 조각 작가에 속했다가 이 영역을 더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대 조각 작가로서의 면모도 있고 거기에서 또 벗어난 부분도 있겠죠. 그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씩. 네, 안소니 카로. 후덕한 할아버지 같은 인상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셨고요. 조금 됐죠. 작품들이 이렇게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들이에요. 우리가 공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봤었던 작품들이고요. 특별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예전에 선택형 시절에 기출된 작품입니다. 조형 요소와 원리를 물어봤던 선택형 문제였는데요. 주로 이제 입방체 형태로 공간, 양감, 재료, 특히 철 이런 것들을 주로 그 시절에는 물어봤고요. 이제는 서술형으로 시험이 더 진화하고 진보하면서 좀 더 난이도 있고 깊은 내용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요 아래 작품과 같은 특성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모더니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전의 조각 작품들이 주로 기념비적이고 이렇게 지금 이 보면대처럼 요 좌대 위에 올라가는 작품이거나 돌, 나무, 흙, 청동으로 만들었던 것이 근대 이전 조각이라면 지금처럼 철, 그렇죠? 이렇게 했던 것이 모던의 특성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넘어서서 이와 같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포인트 잡으셨나요? 그렇죠. 첫 번째 색, 조각에 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 즉 건축적 조각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자, 안소니 카로 건축적 개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건축적 개념과 원리. 건축의 개념과 원리의 가장 중요한 건 공간입니다. 공간성. 그래서 건축과 조각. 이전에 조각이 건축에 예속됐다가 르네상스 도나텔로부터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현대에 와서 로댕이 또 분리하고요. 이렇게 되었죠. 이 두 영역이 맞닿는 경계를 실험했다. 그러니까 건축적인 조각도 했고 조각 자체의 조각도 했고요. 이런 걸 자꾸 이제 실험하고 연구했던 작가가 되겠고, 조각과 건축물의 중간에 위치한 스컬피텍처, 이 용어는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외우셔야 되겠고요. 20세기 모더니즘 전개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했던 클레멘트 그린버그, 평면성, 그 다음에 2차원은 2차원답게 3차원은 3차원답게 라는 말을 했던 그린버그 주장에서 모더니즘 조각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이따 볼 건데요.
그 주장에서 출발을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미학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조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갖고 있는, 미학도 갖고 있는 조각. 자, 현대 건축과 조각의 공통된 특징, 즉 공간입니다. 공간의 폐쇄성을 지향하고, 요 지양으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지양하고 개방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폐쇄성은 하지 않고 개방은 지향한다. 이렇게 되겠죠. 요 부분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공간 안에 함께 작업이 되어 있는 특성을 보게 되는 건데요. 자, 일단 그린버그가 주장한 구축 조각, 요걸 좀 잠깐만 좀 볼게요. 자, 그린버그는 새로운 조각이라고 하는 논고에서 단일한 형태의 조각 전통이 막을 내리고 이제 근대 조각이란 말이죠. 입체주의에서 시작된 단위 형태들의 조합과 배열로 형성된 구축 조각, 요것이 이제 현대 조각의 새로운 전통을 부각했다. 모더니즘 조각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형되고 분할된 공간, 그 다음에 강철, 합금, 유리, 플라스틱, 셀룰로이드 등 산업용 소재를 선호하는 것, 또 재료의 고유색을 부정하는 것, 또 용접, 이게 가장 중요한 기법이고요. 용접, 조합, 구축, 그러니까 조합이기 때문에 아상블라조가 되겠죠. 구축, 건축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구축 조각으로서 현대 모더니즘 조각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그린버그가 주장한 구축의 특성인데 이러한 것을 안소니 카로가 갖고 있다. 이겁니다. 자,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넘어서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자, 안소니 카로 건축의 제작 방식과 건축의 요소를 탐구해서 산업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린버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또 건축적 모티브, 공간성을 도입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건축적 공간의 실현, 조각에서 건축적 공간의 실현, 받침대 제거와 함께 그렇죠? 실제 공간으로서의 확장을 가져왔다. 그래서 스컬피텍처라고 합니다. 내외 공간의 소통. 그러니까 안에 있는 공간, 네거티브 스페이스, 밖에 있는 공간, 점유 공간, 주변 공간. 자, 점유 공간 또 주변 공간 모든 것이 소통하게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이 안소니 카로가 되겠고요. 모더니즘 이전, 그 다음에 모더니즘 이후, 그 중에서 모더니즘과 모더니즘 이후를 함께 탐구하고 확장시켰던 작가. 이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모더니즘 조각에서는 이 공간성의 확장은 없습니다. 모더니즘 조각은 공간성 확장은 없습니다. 안소니 카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또 받침대 제거는 모더니즘 조각에서 브랑크시가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품의 오브제적인 특성만 가지고 있었지 공간으로의 확장은 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브랑크시와 안소니 카로는 모더니즘 조각이라고 하는 특성은 같이 출발하지만 받침대 제거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출발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 안소니 카로. 공간성의 확장. 바로 이 부분이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 포인트 잊지 마시고요. 한편 산업재료도 역시 안소니 카로가 갖고 있는 모더니즘 조각과의 다른 점이죠. 거기에다가 산업재료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채색을 하면서 재료의 특성 자체를 좀 우아하게 불분명하게 만든 것이 안소니 카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점이고요. 너무 중요한 거 많이 가르쳐 드렸나? 자, 안소니 카로 간단 정리, 그 다음에 이제 정리 포인트입니다. 미니멀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도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된다는 것. 이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죠.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이 조각 자체가 모더니즘도 되고 이후 포스트 모던까지 되는 것.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모더니즘, 미니멀리즘 조각이다. 라고 하는 것. 자, 스커피텍처 결정체를 보여준다. 그래서 공간의 실현이다. 또 구축법을 사용했고, 이건 모더니즘도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또 산업재료 사용하고 있다. 이미 모더니즘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다 공간적 특성을 실험했고, 또 조각의 채색을 가져왔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정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핵심만 딱 제가 한 11분 정도로 알려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나 뵐 거고요. 여러분들 합격을 해서 항상 여러분들 뒤에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끌고 여러분들 뒤에서 응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